다음 주 화요일에 제사 있는 거 알지? 이번에는 성훈이 할머니 제사야. 내가 낮에 웬만한 준비는 다 해놓을 테니까 퇴근하고 성훈이랑 같이 천천히 건너와. 어머님이 그걸 혼자 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작년에 무릎 수술하시고 몸도 안 좋으시면서 제가 반차 내고 오전 근무만 마치고 갈게요. 저랑 같이 해요. 매번 너만 고생시키니까 내가 미안해서 그러지. 동서는 이번에도 안 온대요. 응, 방금 전에 연락 왔는데 요즘 회사가 바빠서 맨날 늦게 퇴근한다더라고. 다음 주에도 맨날 야근한다고 못 온다는데. 그래서 그냥 내가 혼자 준비하려고 했지. 아니, 동선의 회사 바로 옆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럴 리가 없어요. 그 회사 다니는 제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아니다. 걔도 나름대로 힘드니까 그러겠지. 그냥 첫째, 너도 일찍 올 생각하지 말고 퇴근하고 나서 저녁에 천천히 와. 와서 저녁이나 먹고 가. 아니에요, 어머님. 저 일찍 끝날 수 있으니까 점심때쯤 갈게요. 저랑 장 보는 것부터 같이 해요. 내가 미안해서 그러지. 괜찮아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저보다 4년 늦게 이 집안으로 시집을 온 동서는 정말 얌체라는 말밖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받아야 할 건 악착같이 다 받아내고 그만큼 시댁에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제가 이 집에 시집을 오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8년 전쯤인데 그때는 아직 시아버님이 멀쩡히 살아계셨습니다. 60대 초반의 나이에 직장도 다니고 계셨고 저희 결혼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집 구하는데 보태라며 1억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당시에 정말 큰 돈이었고 시댁 형편을 남편에게 들어서 대충 알고 있던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었죠. 시어머니도 시집살이 시키는 분도 아니었고 명절 때도 힘든 일은 먼저 해놓으실 정도로 자식들, 며느리들 눈치 많이 보며 사시는 분입니다. 시부모님 두 분 모두 좋은 분들이라 제가 이 집안 며느리로서 잘하려고 노력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결혼 2년 만에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고 시댁 상황은 그 후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어머님도 평생 집에서 전업주부로 살림만 하셨었는데 그 뒤로는 지금까지 식품회사 공장에 다니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이시죠. 갑자기 소득이 줄어버리니 살고 계시던 33평짜리 아파트도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 부담스러워서 25평으로 집을 줄이셨어요. 아버님 퇴직금도 있고 보험금도 나오긴 했는데 어머님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다고는 하기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4년 전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했고 저희 결혼할 때 시아버님께서 1억을 해주셨다는 걸 알게 된 동서가 자기도 1억 해주지 않으면 결혼 안 하겠다고 난리를 피웠어요. 어머님이 굉장히 난감해 하셨는데 동서가 형님네랑 차별받기 싫다고 하운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결국 어머님이 돈을 만들어 오셨고 저희도 가만히 있기 민망한 상황이라서 당시 어머님에게 1,500만 원을 뒤로 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받아낼 거 다 받아서 결혼했으면 적어도 며느리 노릇은 똑바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동서, 이번에도 회사가 그렇게 바빠? 네, 형님, 말도 마세요. 맨날 야근 시키고 이제는 아예 주말 출근하라는 소리까지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 회사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요즘 바쁜 시기는 아니라던데? 부서마다 하는 일이 달라서 그래요. 저희 팀은 진짜 바쁘고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도 다음 주 화요일에 시댁 제사는 와야 하지 않을까? 와서 음식은 안 하더라도 동서가 자리는 지켜줘야지. 저는 어차피 이 집안 자식도 아닌데요, 뭘. 며느리는 절도 안 하는데 제가 가서 뭐 하겠어요? 회사도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늦게까지 시댁에 있으면 힘들어서 좀 그래요. 형님은 가시게요? 그냥 어머님 혼자 하게 놔두시지. 나는 좀 일찍 가서 도와드리려고. 알겠어. 바쁠 텐데 쉬엄쉬엄 해, 동서. 네, 형님도 일 천천히 하세요. 동서 말대로 만약 저까지 못 가겠다고 하면 아마 시모 혼자서 하실 겁니다. 그런 일로 잔소리하는 분도 아니고 어차피 며느리한테 힘든 일도 안 시키세요. 그런 어머님 성격을 알기 때문에 동서가 더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착한 척하는 병에 걸렸다고 해도 할 말은 없는데 예전 시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도저히 동서랑 똑같이는 못하겠어요. 실제로 제가 반차 내고 아무리 빨리 시댁으로 가더라도 어머님이 항상 저보다 빠르시기 때문에 음식할 준비도 대부분 해놓으셨고 저는 그저 전 조금 부치고 옆에서 도와드리는 정도입니다. 시댁 제사라고 해봐야 1년에 명절 2번, 그리고 시조부 2번과 시아버님 제사가 전부인데 힘들다면 힘든 일이지만 못할 것도 없는 일이잖아요?
늦게라도 참석해서 얼굴만 비추고 가도 어머님이 좋아하시는데 정말 얌체 같은 동서가 꼴 보기 싫고 짜증납니다. 그냥 시댁일에 안 오고 신경 안 쓸 거면 끝까지 그렇게 하던가? 어쩌다 동서 빼놓고 제사 지내더라도 시동생 통해서 동그랑땡이며 산적꼬치 같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은 꼬박꼬박 챙겨서 가져오라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동서가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평소 하는 양보다 훨씬 많이 만드는데 남는 건 전부 가져가서 먹으라며 싸주십니다. 어쩌다 제가 시어머니한테 스킨로션 같은 작은 선물이라도 받아오면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에게 연락해서 왜 형님만 선물 주시냐고 서운하다며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머님이 동서를 위해 따로 똑같은 선물을 사서 줘야 할 정도였어요. 본인이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들면서 시어머니한테 작은 것 하나까지 뜯어 먹으려고만 하는 동서가 너무 얄미웠죠. 이번 제사가 끝나면 8월에는 아버님 제사가 있습니다. 뺀질뺀질 도망만 다니는 동서가 꼴보기 싫어서 어머님에게 제가 직접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오는 아버님 제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뭐 별다를 거 있냐? 그냥 집에서 내가 준비하려고. 맨날 동서가 바쁘다고 못 오는데 이번엔 아버님 제사를 동선의 집에서 지내는 건 어떨까요? 둘째네 집에서? 그건 좀 그렇지 않니? 아니에요. 저도 얼마 전 동서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도 가고 싶은데 회사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동선의 집에서 제사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버님도 둘째 며느리까지 보니까 더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도 되겠냐? 둘째가 싫어할 것 같은데. 에이, 아닐 거예요. 어머님이 말씀하시기 좀 그러시면 제가 직접 이야기할게요.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 모시는 제사인데 동서가 싫어할 리가 없죠. 둘째가 일도 바쁜데 걔네 집에서 하자고 하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바빠서 못 오는 건데. 어머님이랑 저희가 그 집으로 가면 동서도 좋아하겠죠. 그렇게 어머님이랑 이야기를 다 끝내놓고 동서에게 뒤늦게 연락을 했어요. 미리 사전에 한 적 없기 때문에 동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동서, 다음 주 제사는 정말 바빠서 못 온다는 거지? 네, 형님. 저도 진짜 가고 싶은데 회사 끝나고 집에 오면 저녁 8시, 9시라서 그때 가도 어차피 늦잖아요. 그러게, 조금만 빨리 끝나면 올 수 있었을 텐데 많이 아쉽겠어. 물론이죠. 저도 어머님 얼마나 보고 싶은데요. 지난 설 때 마지막으로 뵙고 너무 바빠서 한 번도 못 찾아뵈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8월에 아버님 제사 있잖아. 그때도 오기 힘들 것 같아? 다음 달은 잘은 모르겠지만 8월이면 휴가철이라 직원들이 교대로 휴가를 가거든요. 그럼 제가 다른 사람들 일까지 대신 해야 하고 아마 그때도 바쁘지 않을까요? 아, 그렇구나. 동서는 1년 내내 참 바쁘게 사네? 그러니까요. 저도 시댁일에 참석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네요. 저희 남편은 보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서 말인데 동서가 하도 바빠서 참석을 못하니까 우리가 동서한테 가기로 했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음 달 아버님 제사 때 어머님 모시고 동서네 집으로 갈게. 바빠서 오지도 못하니까 우리가 가려고. 아니요. 그러실 필요까진 없는데. 어머님 왔다 갔다 피곤하실 거예요. 차로 30분이면 가는데 뭐. 내가 좀 일찍 퇴근하고 어머님 모시고 가려고.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을 테니까 동서는 걱정 말고 천천히 일 끝 마치고 퇴근해. 진짜로 오시게요? 농담하시는 거죠? 내가 이런 재미없는 농담을 동서한테 왜 하겠어? 바빠서 못 온다는데 우리가 가는 건 어렵지 않아. 앞으로 제사는 동서네 집에서 하고 괜찮으면 명절에도 거기서 모이지 뭐. 아니, 제 의견은 안 물어보세요? 부담 가질 필요 없다니까. 이렇게라도 안 하면 평생 동서 얼굴 보기 힘들 것 같아서 그래. 잠깐 생각 좀 해볼게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바로 동서에게 연락이 오더니 다음 주 시할머님 제사 때부터 일찍 퇴근해서 참석하겠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퇴근하고 7시쯤 와봐야 그때는 준비도 다 끝나고 할 일도 없어요. 제가 일 시키려고 배 아파서 이러는 것도 아니고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최소한의 며느리 노릇은 했으면 좋겠어요. 시댁 무시하고 안 보고 살 거라면 시어머님 도움이나 받지 말던가요. 한번 이 정도로 해놨으니 앞으로 바빠서 못 오겠다는 말은 못할 겁니다. 1년에 서너 번 얼굴 한 번씩 비추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수요일에 너희 할아버지 제사인 거 알지? 음식 준비도 해야 하니까 최소 5시까지는 건너와야 한다. 그날 별일 없지? 5시요?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 일찍 퇴근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야근까지는 아니더라도 6시 전에는 못 끝나요. 그 시간에 끝나서 어머님 댁 도착하면 아무리 빨라도 7시 반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뭐? 7시 반?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제사 음식 준비는 전부 나 혼자 하라는 얘기냐? 요즘 정말 회사가 바빠서 그래요. 일찍 퇴근한다고 말하기에 눈치가 엄청 보인다니까요. 그냥 이번에는 음식 다 사서 하시던지 좀 편하게 하시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희 남편 할아버지 제사인데 어떻게 그러니?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얼마나 명훈이를 예뻐해 주셨는지 알아? 잔말 말고 5시까지 와. 내가 장은 미리 봐놓을 테니까 너가 와야 일을 시작하지. 어머님, 제가 지금까지 제사 차례 지낼 때 빠져본 적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는 정말 회사에서 일찍 못 끝난다니까요. 딱 이번 할아버님 제사만 저 없이 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제가 정시에 퇴근하고 최대한 빨리 갈게요. 안 된다니까? 나 혼자서 어떻게 그 많은 음식 준비를 다 하라고 그러는 거냐? 회사는 그냥 아프다 하고 하루 쉬면 될 거 아니야? 너도 혼자 살던 시절이 아니라 결혼하고 이 집안 며느린데 집안 대소사를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요즘 같은 분위기에 회사 빠진다고 하면 얼마나 눈치 보이는 줄 아세요? 저 진짜 이번 한 번만 빼주세요. 어차피 다음 달에도 또 제사 지내야 하는데 이번에 할아버님 제사는 한 번쯤 건너뛰어도 되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하지도 마라. 집안 행사를 어떻게 너 마음대로 하고 말고를 정할 수가 있니? 나중에 조상님들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아, 진짜 이번에는 너무 힘든데 최대한 일찍 끝내고 가던지 할게요. 무조건 5시까지 와야 된다. 늦으면 시간 안에 일 못 끝내. 저희 시댁은 소위 말하는 3대 독자 양반 가문 이런 것도 아니면서 제사도 돌아가신 시아버님 제사까지 5번을 지내고 명절 2번 있는 것도 어디 종갓집 못지않게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십니다. 돌아가신 지 몇 년 안 된 아버님 제사야 그렇다 치는데 저는 얼굴 한 번 못 본 시댁 할머님 할아버님 그 위에 증조부 제사까지 지내라고 하니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어머님 혼자 음식 준비하기 힘들다며 항상 저를 불러서 같이 하시는데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평일에 이런 식으로 불러대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여보, 나 이번 달까지만 회사 다니고 쉬어야 할 것 같아. 점점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지네? 뱃속에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젠 출산휴가 내고 집에 있는 게 낫겠어. 그래, 당신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어. 이젠 아이 낳을 때까지 집에서 쉬어. 회사에서는 뭐래? 방금 전에 부장님이랑 면담했는데 당장 이번 주부터 쉬어도 된대. 출산휴가 쓰고 바로 육아휴직까지 이어서 쭉 쉬면 된다고 하시더라. 진짜 잘 됐다. 덕분에 당신도 마음 놓고 푹 쉬겠네. 요즘 매일 힘들다고 하더니 드디어 쉴 수 있겠다. 진작에 그랬어야 하는데. 당신도 어떻게 출산 예정일 한 달 전까지 회사를 다닐 수가 있어? 독하다 독해. 회사가 너무 바빠서 못 쉬는데 어떡해. 그나마 내 출산 때문에 본사에서 사람 내려왔어. 그래서 쉴 수 있는 거야. 후임자 뽑아서 처음부터 가르칠 생각했으면 아직도 회사 나가야 할걸? 그러게, 진짜 다행이네. 이제 아무런 신경 쓰지 말고 집에서 편히 누워서 푹 쉬어. 당신 출산할 때까지 방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할게. 근데 그게 되겠어?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잖아. 어머님이 또 차례 지내야 한다고 난리를 피우실 텐데. 에이, 올해는 그냥 넘어가시겠지. 당신 배가 남산만하게 부풀었는데 차례 지내라고 부르시겠어? 올해는 추석 연휴에 어디 가지 말고 집에서 당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편하게 쉬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어디 우리 어머님이 보통 분이셔? 조상 모시는 걸 끔찍하게 생각하시는데 무조건 오라고 해서 전이라도 붙이라고 하실걸? 아마 그렇게 할 거면 올해는 엄마만 혼자 하라고 할게. 당신 몸도 홀몸이 아닌데 어떻게 그걸 다 하려고. 추석 당일에도 나만 아침 일찍 엄마 집에 건너갔다 오지 뭐. 나는 우리 어머님이 차례 지내는 걸 절대 빠뜨리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옛날부터 아무리 몸이 아프고 회사가 바쁘다고 해도 무조건 제사는 지내셨던 분이니까. 가끔은 내가 종갓집에 맏며느리로 들어온 게 아닐까 헷갈릴 정도야. 에이, 이번에는 아닐걸? 만약 당신 보고 차례 지내자고 하면 내가 말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올해는 엄마 혼자 조촐하게 지내라 해야지. 제발 그러셨으면 좋겠다. 이젠 진짜 움직이는 것도 힘든데 집에서 꼼짝도 하기 싫어. 하지만 결혼하고 한 번도 빠짐없이 제사를 지내온 어머님이었기 때문에 사실 별 기대는 안 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추석이 코앞이라 어머님이 차례는 반드시 지낼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임신 막달이라 도저히 음식을 할 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부르시면 저는 안 가고 남편만 보낼 생각이었죠. 저희 어머님이 추석인데 절대 그냥 넘어갈 뿐이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만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잘 쉬고 있니? 얘기 들으니까 요즘은 회사도 안 나간다면서? 아, 네. 집에서 움직이는 것도 점점 힘들어져서요. 예정일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지? 너가 애 낳느라고 고생이 많다. 아니에요. 남들 다 하는 건데요, 뭐. 그나저나 저희 추석이 다음 주인데. 아, 맞다. 안 그래도 너한테 추석 이야기하려고 연락했는데. 어머님 저 몸이 이래서 올해는 일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알지. 나도 그렇게 융통성 없는 시어머니 아니야. 며느리가 임신해서 배가 남산만한데 와서 전 부치라고 할 정도로 몰상식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남편은 추석날 아침 일찍 어머님 댁 다녀오라 할게요. 응? 아니야. 나도 이번에는 차례 안 지내고 푹 쉬려고. 동네에 제사 안 지내는 아줌마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 네? 제주도 여행 가신다고요? 그럼 차례는 안 지내시는 거예요? 그래? 올해는 며느리도 없는데 혼자 힘들게 어떻게 지내니? 괜히 혼자서 전 부치고 음식 만들다 보면 신경질 나서 못해. 어차피 너도 집에서 쉬는데 나도 놀러가서 푹 쉬다가 내년에 설날 때 2배로 열심히 하면 돼. 아니, 어머님 댁 제사가 이렇게 쉽게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저한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셨으면서. 그것도 너가 움직일 수 있어야 같이 하는 거지. 나 혼자서는 이제 못한다니까. 한 번쯤 안 하고 넘어가도 조상님들이 그러려니 이해해 주실 거야. 어차피 안 할 거니까 너도 괜히 차례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라. 아, 알겠습니다. 제주도 잘 다녀오세요. 그래? 너 덕분에 나도 모처럼 푹 쉬고 와야겠다. 솔직히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분명히 저한테는 조상님들이 어쩌고 하면서 제사 안 지내면 큰일이 날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니 며느리 없다고 못 지낼 거라면 뭐하러 그렇게 고집 부리셨나 싶었습니다. 남편한테 어머님이 올 추석에 제주도 놀러 가신다고 말을 했더니 남편도 이번만큼은 엄마가 조금 이해가 안 간다더군요. 제가 얼마 안 있으면 출산 예정일인데 아이 낳으면 앞으로는 제사고 명절이고 전부 참석 안 하고 남편만 보낼 생각입니다. 어차피 어머님도 마음대로 했다 안 했다 하시는데 굳이 회사까지 다니고 애까지 키워가면서 제가 고생할 이유는 없는 것 같네요.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무슨 뼈대 있는 가문이라도 되는 줄 알았더니 단순히 며느리 부려먹을 생각으로 그러셨나 봅니다. 앞으론 그 좋아하는 제사 어머님 혼자 마음껏 하도록 하세요. 저는 얼굴 본 적도 없는 시댁 조상님 챙기는 건 그만하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수연 씨, 아까 나눠준 간식 정말 맛있더라. 내가 오늘 금요일이라 외근 나가서 깜빡했다가 지금 생각나서 겨우 먹었네. 이거 전부 수연 씨가 직접 만든 거야? 네, 별건 아니에요. 그냥 제 도시락 싸다가 재료가 많이 남아서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도 아침부터 김밥을 몇 줄이나 만들었길래 우리 사무실 사람들한테 한 줄씩 다 돌릴 정도로 싼 거야? 사무실 사람들이라고 해봤자 겨우 7명밖에 안 되잖아요. 어차피 재료도 있고 하는 김에 10줄 쌌어요. 가끔 파는 거 말고 집에서 만드는 김밥이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 나도 집에서 싸준 김밥 먹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 옛날에는 소풍 가면 엄마가 항상 김밥으로 도시락 싸주시곤 했었는데. 아, 그러게요. 저도 옛날에 엄마가 소풍날에 김밥 싸주신 기억이 있어서 지금은 혼자 살지만 종종 직접 해먹어요. 부장님,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드님 소풍 갈 때 사모님한테 김밥 싸달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아, 뭐 그렇긴 하지. 안 그래도 다음 달이면 소풍 갈 텐데. 그럼 그때 김밥도 드시면 되겠네요. 그러게, 그럴 수 있으면 좋겠구만. 아무튼 오늘 수연 씨 덕분에 간식 잘 먹었어. 다음에 내가 커피 한 잔 쏠게.
네, 부장님, 맛있게 드셨다니 저도 기분 좋네요. 그럼 월요일에 사무실에서 뵐게요.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두 번째 다니는 회사고 처음 취업했던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2년 만에 그만두고 약 1년 가까이 방황을 했었어요.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특히 인간관계가 정말 무섭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사람 만나는 게 무섭고 집 밖에 나가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래도 모아놓은 돈도 다 떨어지고 부모님께 손 벌릴 처지가 되자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자리를 구해 지금의 직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이곳은 사람들끼리 괴롭히는 것도 전혀 없고 사무실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특히 종종 한 번씩 각자 집에서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와서 사무실 직원들끼리 나눠 먹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저는 제가 자신 있어 하는 김밥이라거나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가져가곤 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는 40대 중반의 부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평소에 다른 직원들을 잘 챙겨주시고 성품이 좋으세요. 나중에 내가 윗사람이 되더라도 부장님처럼 해야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분이신데 얼마 전에 저한테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수연 씨, 늦은 시간에 미안해. 혹시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네, 부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오늘 제가 실수한 거라도 있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조금 민망하긴 한데 부탁 한 가지 해도 될까 해서. 부탁이요? 부장님 부탁이라면 제가 들어드려야죠. 근데 일단 무슨 일인지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참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다른 게 아니고 저번에 수연 씨가 싸줬던 김밥. 그거 다시 한번 부탁 좀 할 수 있을까? 김밥이요? 그거 엄청 맛있게 드셨나 보네요. 알겠어요. 제가 조만간에 한 번 더 싸갈게요. 겨우 그거 부탁하시려고 연락하신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야. 다음 주에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소풍을 가는데 소풍 도시락으로 싸줄 수 있을까 해서. 네, 소풍 도시락이요? 그걸 제가요? 좀 그런가? 그냥 일회용 도시락 같은 데다 김밥 2줄 정도만 싸서 주면 안 될까? 내가 수급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백화점 상품권이라도 선물해 줄게. 집에서 사모님이 도시락 못 싸주시나 봐요. 그럼 그냥 김밥을 사서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만든 게 아이들 입맛에 잘 맞을지도 모르겠고 그렇게까지 요리 실력이 좋은 게 아니라서. 집사람한테 아이 도시락 부탁할 상황이 아니거든. 그래도 저번에 먹어보니까 김밥 정말 맛있던데. 아이한테 맨날 사먹는 음식만 먹이다 보니까 소풍 갈 때 김밥 정도는 집에서 만든 도시락을 싸주고 싶어서. 제가 정확한 사정은 잘 모르지만 그런 거라면 부장님이 직접 만들어주시는 게 아이한테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만드는 거나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나 그게 그거일 것 같은데. 그렇긴 하지. 나도 내가 직접 해주고 싶은데 음식에는 영 소질이 없어서. 몇 번 해줬더니 아이가 내가 만든 건 맛없다고 싫어하더라고. 아, 그러시구나. 조금 무리한 부탁이었지? 신경 쓰지 마. 부모가 되어서 내가 직접 해주는 게 맞지. 오늘 내가 한 말은 잊어버리라고. 네, 부장님 알겠습니다. 도움이 못 되어드려서 죄송해요. 갑자기 퇴근한 저한테 연락해서 아들 소풍 도시락을 싸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선 넘는 부탁이라 생각이 들었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무슨 사정이 있길래 그러는지 아이 도시락을 직장 부하 직원에게 싸달라고 하는 건 일종의 갑질 같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장님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실 분은 아니지만 뜬금없는 부탁이라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좋게 잘 이야기하고 거절하긴 했지만 뭔가 찝찝한 마음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대리님, 아까 부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부장님이? 왜? 뭐라고 하셨는데? 이상한 말씀 하실 분이 아닌데. 아니, 뭐 엄청 이상한 말은 아니긴 해요. 그냥 갑자기 연락하시더니 아들 소풍 도시락을 저한테 싸달라 하시더라고요. 도시락? 아, 저번에 수연 씨가 싸다 준 김밥 맛있긴 하더라. 진짜요? 그럼 제가 다음에 또 싸다 드릴게요. 아니, 그래도 부장님은 사모님이 계신데. 저한테 아이 소풍 도시락 싸달라고 하시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 그거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 수연 씨는 우리 회사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 몰랐나 보네. 부장님 아내분이 지금 투병 생활 중이거든. 난치병이라 치료도 힘들고 일상생활을 못 하셔. 네?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몰랐으니까 뭐 상관없긴 한데. 그래서 사장님이 금요일마다 부장님한테 외근 나가라고 하는 거야.
밖에 나갔다가 빨리 일 끝내고 바로 퇴근하라고. 원래 부장쯤 되면 외근 같은 업무는 귀찮아서 안 나가잖아. 어떡하죠? 사모님한테 도시락 싸달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부장님이 그런 말 속에 담아 놓을 분은 아니니까. 사모님이 아픈 지 꽤 됐거든. 그래서 저번에 수연 씨 김밥 먹고 아들 소풍 도시락에 싸서 보내고 싶었나 보네. 부장님 혼자서 돈 벌고 집안일도 하고 사모님 병간호도 하고 엄청 힘드시긴 할 거야. 진짜 너무 죄송해서 안 되겠어요. 지금이라도 제가 도시락 싸준다고 해야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연 씨가 부장님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좋겠어. 아마 부장님이 살해하실 거야. 나도 나중에 수연 씨한테 점심 한번 살게. 그런 건 괜찮아요. 제가 실수한 것 같아서 꼭 만회해야겠어요. 부장님의 사정을 들어보니 그럴만하겠다 싶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출근해서 어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야기해서 죄송하다 말씀드렸고 소풍 도시락은 제가 싸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김밥이랑 아이들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를 더해서 예쁘고 정성을 담아 도시락을 준비했고 소풍 당일 아침 일찍 부장님이 와서 가져가셨죠. 저한테 너무 고맙다며 백화점 상품권을 20만 원어치나 주시길래 괜찮다고 거절했는데 재료비나 수고비 생각하면 더 줘도 모자라다며 꼭 받아달라 하셨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에 성격 좋은 부장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힘든 점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집에서 음식을 만들 일이 있으면 더 넉넉하게 만들어서 부장님에게 가져다 드려야겠습니다. 아픈 사람 없이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다음 주면 드디어 우리도 새 집으로 이사 가네? 진짜 당신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우리 이제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그래, 당신도 정말 고생 많았어. 처음 결혼했을 때 당신이 5년 안에 돈 모아서 집 사겠다고 하길래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네. 아직 대출이 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집주인 눈치 안 보고 쫓겨날 걱정 없이 사니까 좋잖아. 앞으로 딱 5년만 더 고생하자. 대출만 후딱 다 갚아버리고 그 뒤로부터는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럼 그때가 되면 내 용돈도 올려주나? 빚만 다 갚으면 당연히 올려줘야지. 한 10만 원 정도? 우와, 짜다 짜. 하긴 우리 짠순이 덕분에 내가 쓸데없는 술자리도 끊어서 돈 모을 수 있었지. 나는 앞으로도 당신만 믿고 살게. 그래,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자. 열심히 사니까 다 되잖아. 아, 맞다. 아까 우리 엄마한테 전화 왔어. 집 산 거 축하한다고. 어머님이? 일단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그리고 집들이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시던데. 하루 날 비워서 아빠랑 동생이랑 다 같이 올라오시겠대. 아니 잠깐만. 아직 이사도 안 했는데 집들이부터 걱정하시는 거야? 그리고 어머님 댁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집들이를 하러 오시겠대? 우리 집에서 하루 자고 가시겠다는 소리야? 아마도 올라오면 하루 주무시고 가셔야겠지. 밖에서 주무시라 할 수도 없고 우리 집에 방 한 칸 내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제 이사가면 방도 3개라서 하나 내드려도 되잖아. 아, 나는 솔직히 우리 집에 아무도 초대하고 싶지 않아. 집들이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지만 그냥 낮에 일찍 오셔서 식사만 하시고 내려가시게 하면 안 될까? 난 우리 친정부모님도 집에서 자고 가라고 안 할 건데. 에이, 그래도 어차피 자주 오실 수도 없는데 처음에 한 번은 주무시고 가게 하자. 그 뒤로는 나도 엄마한테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란 소리 안 할게. 알겠어. 진짜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손님용 이불도 없어서 전부 새로 사야 하는데. 이불이야 뭐 마트에서 가장 싼 걸로 사면 돼. 우리 이사 다 끝나면 내가 사올게. 어차피 하루 자는 거니까 작은 방에 이불만 깔면 될 거야. 그래도 어른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대접해? 아예 안 오시면 몰라도 오시기로 하면 이부자리는 제대로 해드려야지. 아무튼 우리 이사 끝나면 집들이 날짜 정하고 그 이후로 생각해보자. 알겠어. 저희 부부는 결혼 5년 만에 힘들게 집을 장만했습니다.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에게 10원짜리 한 장 손 벌리지 않았고 신혼집 전세금부터 결혼식 비용까지 모두를 저와 남편이 모아둔 돈으로 해결했어요.
사실 남편 연봉이 저보다 많았지만 결혼 전까지 모은 돈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아껴서 저축하는 습관이 있었고 남편은 차 바꾸거나 비싼 물건 할부로 사는 나쁜 버릇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결혼하고 제가 경제권을 잡고 관리하면서 두 사람 월급의 70%를 저축할 수 있게 되었고 5년 만에 집을 살 수 있을 만한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시부모님한테 어떠한 도움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저희가 집을 사자마자 가장 먼저 찾아오려 하셨습니다. 너희들 지난 주말에 이사는 잘 끝났어? 어떻게 잘했다 못했다 말 한마디가 없니? 어머님 죄송해요. 이사 끝나고 짐 정리하느라 너무 바빠서 연락드리는 것도 깜빡했네요. 걱정해주신 덕분에 이사 잘 끝났고 짐 정리도 어제 다 끝났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그럼 너희들 집들이는 언제쯤 할 생각이냐? 빨리 날짜를 먼저 정해야 우리도 시간을 빼서 올라가지. 집들이요? 하긴 해야죠. 일단 지금은 너무 정신없고 조금 정신없는 것들 끝나면 말씀드릴게요. 아직 작은 빵들 정리도 다 안 끝났고 집에 커튼도 못 달았어요. 아니, 아까는 짐 정리 다 끝났다면서? 그냥 밥 한 번 먹자는 건데 뭐가 그렇게 복잡해? 음식 준비 많이 할 것도 없다. 나랑 우리 바깥 양반은 맨밥에 김치만 있어도 밥 잘 먹어. 정 차릴 게 마땅치 않으면 집에서 삼겹살이나 사다가 구워 먹던가. 아니요, 음식은 제가 차려야죠. 그런데 아직 작은 방 정리가 안 돼서 손님 초대할 정도는 아니에요. 가구들도 다 안 들어왔고 어머님, 아버님 오시면 덮고 잘 이불도 없어요. 조금 시간 주시면 준비 다 해놓고 모실게요. 작은 방? 아니, 너희들 안방은 다 정리됐을 거 아니냐. 어차피 우리는 올라가면 안방에서 자면 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네? 저희 집 안방에서 주무신다고요? 나는 침대 아니면 못 자. 너희들이 하루 작은 방에서 자면 될 거 아냐. 원래 집에 어른들 모시면 안방을 내어주는 게 예의에 맞지. 설마 나보고 쪽방 같은 곳에서 자라고 할 생각이었어? 저희 이번에 침대부터 침구 세트까지 전부 새로 맞춘 건데 저희가 쓰던 걸 어떻게 어머님, 아버님을 쓰시게 해요? 그냥 새로 두꺼운 이불 사다가 자리 펴드릴게요. 아니 됐다. 나는 안방에서 잘 거야. 너가 뭘 잘 모르나 본데 원래 집에 어른이 찾아오면 안방을 내어주는 게 맞아. 나도 예전에 시댁 식구들 집에 오면 안방 작은 방 다 내어주고 우리 식구는 부엌에서 이불 깔고 자고 그랬다니까. 그건 어머님 때 일이고 저희는 아니에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방은 절대 못 내어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세요. 너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우습니? 벌써부터 네가 시부모를 우습게 아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면 우습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결혼하고 지금 집 살 때까지 어머님, 아버님이 뭐라도 하나 보태주신 적이 있으세요? 하다못해 저희 집 블라인드 커튼이라도 달아주셨으면 모를까? 아무것도 해주신 거 없으면서 뭘 바라는 게 그리 많으세요? 내가 너희들 축하해주러 가는 거지. 꼭 그렇게 뭔가 물질적으로 해줘야 좋은 부모냐? 집들이 할 때는 휴지나 사서 가면 그만인데. 무슨 커튼? 블라인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어머님이 그런 생각이시니까 저도 어머님을 우습게 아는 거예요. 저희 집에 오실 생각이면 가장 작은 방에 이불 펴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하루 묵고 가시던지 그것도 싫으시면 그냥 일찍 오셔서 밥만 드시고 내려가세요. 이만하면 저도 예의를 다한 것 같습니다. 야,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가고 말아. 돈 못 주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냐? 그것도 전부 형편 따라가는 거지. 내가 돈만 있었으면 왜 안 해줬겠니? 어머님 돈 잘 쓰고 다니시잖아요. 매년 해외여행 다니시고 아버님 작년에 차도 바꾸셨잖아요. 본인들 쓸 돈은 다 있으시면서 저희한테 집들이 선물해 주실 돈은 없으세요? 저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해외 구경 못 해봤어요. 누가 그렇게 살라고 등 떠밀었냐? 참 너는 말하는 것만 보면 싸가지를 밥 말아먹은 것 같다니까? 꼴랑 돈 몇 푼 모아서 코딱지만한 아파트 샀다고 유세 떨기는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가고 만다. 그 코딱지만한 아파트가 어머님 댁보다 10평이나 크네요. 그럼 안 오시는 걸로 알고 준비 안 하겠습니다. 야, 어떻게 저거는 한마디를 지는 법이 없어? 그렇게 저희 집들이는 보기 좋게 취소했습니다. 저희 부부 침실을 내달라고 하는 것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어머님의 당연하다는 그 뻔뻔한 태도가 더 화가 났어요. 남편도 집들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듣고는 뭔가 서운해하는 눈치였는데 어머님이 안방 내놓으라고 하셨다 말했더니 자기가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닌가 보더라고요.
예전에도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시댁과 완전히 거리감이 생겨버려서 앞으로도 명절이 아니라면 서로 연락하거나 얼굴 볼 일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저야 아무 상관없고 시부모님한테 아쉬운 것도 한 점 없어서 아주 좋아요.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지만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대접부터 받으려고 하는 어머님의 생각이 너무 낡은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